예. 그 방통위원장님, 네. 박선수 의원님 말씀 질문을 제가 좀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아니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교양 프로그램이라고요? 매일 정치인들이 출연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대담을 하고 매일 정치 평론가들이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매일 몇십 분간 떠들고 있는데 그게 교양 프로그램입니까? 제가 시사교양이라고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시사 보도 아닙니까? 어쨌든 네. 제가 누차 지적하는데 TBS 직원들은 서울시 지방 공무원 4급 5급입니다. PD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담당 PD도 틀림없이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 4급 아니면 5급 공무원일 겁니다. 공무원이 협찬이나 하고 이거 돈이나 받고 돈이나 걷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에 가까운 겁니다. 아니 방통위 직원 공무원들 방통위 직원들이 이것저것 여기저기 다니면서 협찬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걸 좀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해서 저희가 그걸 가급적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TBS 좀 똑바로 하라 그러십시오. 그런 관점에서 누차 얘기 드리지만 예. TBS 사장 위에 있는 게 TBS 사장에 대한 임명권자가 지금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현재는 지금 민주당 당직자입니다. 민주당의 당원입니다. 특정 정당의 당직을 가진 사람이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고 그 사람에 의해서 임명이 된 지방직 공무원들이 협찬을 받고 다닌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정치 비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일 쏟아대고 있다? 그게 전파를 타고 팟캐스트로 나간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바로 좀 하십시오. 네. 그 12월까지 알겠습니다. 무슨 특수재단안가 뭐 하겠다고 하는 거 그것도 좀 챙겨 보십시오. 예, 금년 말까지 특수법인화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챙겨 보십시오. 네네. 그 PPT 한번 올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오늘 원안위원장 안 나오셨는데 저게 지금 아마 결격사유 저것 때문인 것 같아요. 최근 3년 이내에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 이용자 단체로부터 연구 개발 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 이용자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입니다. 저기 2호 한번 보십시오.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 다시 앞 페이지로 한번 가보십시오. 저 5호.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했거나.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지난번 국정감사 때 우리 위원장님 그 평화방송 자문위원 하셨던 거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평화방송 자문위원 했다고 하는 것이 방송통신위원장 또는 위원회 결격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안위원도 그렇고 원안위원장도 그렇고 그 사업 해가지고 발주받아가지고 한 600만 원 정도 그거 연구비 받았다 그래서 그게 저는 원안위원장이나 위원 배제 사유나 결격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규정 자체가 일단 너무 모호하게 돼 있고 너무 가혹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요 원안위원장 직전에 우리 한국당에서 아마 추천했던 원안위원들 4분인가 지금 사표 받았죠. 그 경우에도 아마 비슷한 상황들일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파에서 추천했는지와 상관없이 저 규정 자체가 너무 모호하고 범위가 넓고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 그래서 제가 저거를 좀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안을 하나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통위도 그렇고 원안위도 그렇고 저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아니 똑똑한 원자력 학자라든지 또는 똑똑한 신문 방송 통신계에 계셨던 분들이 제가 보기엔 잘난 분들이 아마 저런 수탁이나 연구의 기회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정부가 됐든 인사권이 너무 인재풀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걸 좀 제한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법조항을 어떻게 제한하는 게 좋은지 좀 의견을 좀 하나 좀 마련해서 저한테 좀 가지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원안위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통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천지연 서기관이라고 지금 이용자 보호 과장이라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분 계십니까? 예. 그분이 지금 현재 검찰에서 무슨 주가 조작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보고 받고 있습니다. 보고 받았습니다. 예, 예. 그러면 현재 직위는 유지하는 게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저희 위원회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검찰 수사에서 기소가 된다면
이게 상당히 중환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고 이 직책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저희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와 일이고요.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검찰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라도 일단 이 현재의 직책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 그걸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네.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고 그것도 본인의 문제인지 본인의 부근의 문제인지도 잘 확실치 않고 그래서 저희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볼 때까지 그러면 현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현재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데 그걸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책임을 겁니다. 묻기가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공무원이 가령 폭력 사건을 하나 저질렀다. 밖에 나가서 뭐 저녁에 술 먹다가 병을 깨서 사람을 찔렀다. 그럼 그 직위에 그대로 그냥 직무 관련성을 없으니까 유지하는 게 타당한 겁니까? 이거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뭐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구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지금 확실하게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투자를 하기도 했고 팔기도 했는지를 저희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일단 네. 그러면 거기까지는 방통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건 수사라든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국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방통에서 가령 지금 그 아까 이철희 의원님 질문하신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채널A 관련해 가지고 지분 과다 보유 문제를 그 사태가 발생하고 지금 5년이 지난 2017년 2월에야 지금 파악해서 지금 소송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TV조선이라든지 채널A, MBN 이런 종편 3사 관련해서 지금 미디어랩 지분 소유 제한을 어긴 것도 이 사안이 발생하고 나서 상당 시간이 지나서 지금 파악이 된 거 아닙니까? 방통위가. 네. 그러면 이런 사태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방통위는 안 됩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했는데요. 아마 그게 이제 우선 3년이 지나버려서 징계 시효가 지났고 제가 또- 드리고자 하는 게 그냥 시간이 적으니까 제 말씀만 네네.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통위가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한 파악 능력 또는 감사와 관련된 감찰 제도가 상당히 미비하거나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의 감사 내지는 감사체계나 감찰 관련된 능력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좀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 방안에 대해서 좀 치밀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좀 연구 검토해서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대출 의원님. 기다리겠습니다.